이풍주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강마리의 생부는 나야. 주시라는 숨을 멈췄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눈앞이 하얘지는 것 같았지만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풍주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고 그 안에는 오랜 시간 혼자 짊어져온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주시라가 떨리는 입술을 겨우 벌렸습니다.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풍주가 주시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지만 놓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풍주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강마리의 아버지로서도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25해 전 엄병원 실험실에서 바닥에 떨어진 이름표 하나가 세 가족의 운명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실타래의 마지막 매듭이 풀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중환자실의 불빛 아래에서 시작됐습니다. 문숙희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진기식이 위임장을 이미 내부망으로 뿌렸어요. 재단하고 각 부처에 전부 발송됐고 임시원장이라고 공문까지 찍었어요. 이풍주가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언제? 문숙희가 이를 악물며 답했습니다. 원장님이 수술실 들어가시자마자요. 김 비서가 직인을 찍었고 사무실 인트라넷에 올라간 게 2시간 전이에요. 이풍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펼쳤습니다. 복도 끝에서 진기식이 양복 상의의 단추를 매만지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진기식의 표정에는 여유가 서려 있었고 그 여유가 이풍주의 신경을 더욱 날카롭게 세웠습니다. 진기식이 다가와 담담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원장님이 쓰러지셨으니 누군가는 수습을 해야지. 병원이 멈출 수는 없잖아. 이풍주가 차갑게 응수했습니다. 위임장에 원장님 서명이 있어? 진기식이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답했습니다. 직인이면 충분해. 이풍주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진기식과 충돌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풍주는 몸을 돌려 중환자실 쪽으로 걸어갔고 문숙희가 뒤따라오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문숙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이풍주가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답했습니다. 원장님이 깨어나시면 끝나는 일이에요. 지금은 진솔이 먼저입니다. 그 시각 엄병원 정문 밖가로등 아래에서 강마리가 안수선의 어깨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강마리의 눈은 충혈돼 있었고 손에는 이강세가 마지막으로 건넸던 청진기 케이스가 들려 있었습니다. 안수선이 강마리의 머리카락을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안수선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마리야, 일단 집에 가자. 내가 오늘 같이 있을게. 강마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선배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아침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안수선이 강마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강세 선배한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무리하지 마. 주시라와 강민보가 택시에서 내려 뛰어왔습니다. 주시라는 강마리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어디 아프냐고 물었고 강민보는 옆에서 주시라를 부축하며 조용히 강마리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강마리는 엄마의 품에 안겨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그날 밤 이풍주는 연구실에서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진솔의 차트와 강마리의 약품 반응 데이터가 펼쳐져 있었지만 시선은 자꾸 핸드폰으로 향했습니다. 이강세에게 보낸 12통의 전화는 전부 꺼져 있다는 안내 음성만 돌아왔습니다. 이풍주는 표도기가 이강세의 짐이 뒷방에 그대로 있다고 했던 말을 떠올렸고 이강세가 왜 강마리에게 이별을 고했는지 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다고 했는지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이 직접 입을 열기 전까지는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풍주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풍주가 혼잣말처럼 내뱉었습니다. 강세야, 어디 있는 거냐? 이풍주가 진솔에게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잘 잤어? 진솔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네, 근데 아침에 말이 누나가 안 왔어요. 이풍주가 잠시 멈칫한 뒤 자연스럽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누나가 오늘 좀 바쁜 것 같은데 곧 올 거야. 진솔이 이불 위로 손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삼촌도 안 왔어요. 삼촌이 2차 테스트해야 하는데. 이풍주는 삼촌이라는 호칭에 가슴이 묵직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진솔의 머리를 가볍게 쓸어내리고 병실을 나온 이풍주는 복도에서 진기식과 마주쳤습니다.
진기식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진솔 상태는 어때? 이풍주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2차 항암 반응이 나쁘지 않아. 쇼크 약품 대체제만 확보되면 이식 일정을 잡을 수 있어. 진기식이 한 발 다가서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식은 내가 결정하겠다고 했을 텐데. 이풍주가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주치의가 나인 한 의학적 판단은 내가 해. 그건 임시 원장 권한 밖이야. 진기식이 입술을 깨물며 한참을 노려보다가 몸을 돌려 걸어갔습니다. 이풍주는 진기식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솔의 이식이 가능하려면 강마리의 1차 HLA 반일치 결과를 토대로 정밀 크로스매치를 통과해야 했고 무엇보다 쇼크를 유발할 수 있는 약품의 대체제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이풍주는 연구실로 돌아가 최신 논문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약품과 동일한 효과를 내면서 아나필락시스 유발 성분을 배제한 약품이 유럽 쪽 임상에서 하나 보고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풍주는 해당 병원에 긴급 연락을 넣었습니다. 그날 밤 이풍주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가 문득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이강세에게 전해줬던 어머니의 USB와 같은 형태의 여분 USB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이풍주는 이 USB를 이강세에게 줄 때 직접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었습니다. 영상 몇 개와 사진뿐이라고 들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강세가 사라진 지금 혹시 놓친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풍주가 USB를 손에 쥔 채 중얼거렸습니다. 이걸 그때 한 번이라도 열어봤어야 했는데. 이풍주는 USB를 컴퓨터 옆에 올려두고 다시 약품 자료로 시선을 돌렸지만 마음 한편에서 이강세의 빈자리가 자꾸만 어른거렸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하니 이강세에게 보낸 메시지들이 전부 읽지 않음으로 남아있었습니다. 이풍주는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한편 강마리는 안수선의 방에서 잠들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안수선이 옆에서 강마리의 손을 잡아주고 있었지만 강마리의 눈에서는 계속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강마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배가 좋은 선후배로 돌아가자고 했어. 안수선이 강마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답했습니다. 마리야, 강세 선배가 너를 싫어져서 그런 게 아닐 거야. 나도 그건 확신해. 강마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유라도 알면 기다릴 수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해줬어. 화면이 바뀌는 순간 이풍주의 손이 멈췄습니다. 숨겨진 파일이 하나 더 존재했습니다. 텍스트 파일이었고 파일 이름은 강세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풍주가 파일을 클릭하자 암호 입력창이 떴습니다. 이풍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풍주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강세에게라면 강세가 열 수 있는 조합일 거야. 이풍주는 어머니의 생년월일을 입력했습니다. 틀렸습니다. 이풍주 자신의 생년월일도 시도했지만 역시 맞지 않았습니다. 이풍주는 잠시 눈을 감고 어머니의 성격을 떠올렸습니다. 아들에게 보내는 글이었으니 아들이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숫자일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이강세의 생년월일 6자리를 입력하자 파일이 열렸습니다. 화면에 긴 글이 나타났습니다. 첫 줄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강세야,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네 곁에 없겠지. 이풍주는 첫 줄을 읽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글은 어머니의 필체를 그대로 옮긴 듯한 문체였고 오랜 시간에 걸쳐 쓴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풍주는 천천히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엄마가 아버지를 만나기 전 다른 사람과 결혼한 적이 있었어. 이풍주의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습니다. 어머니가 첫 결혼을 했었다는 사실은 이풍주에게도 이강세에게도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과의 사이에서 너를 가진 채 이혼을 했고 혼자서는 너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았어. 막막했던 시절이었어. 이풍주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시선을 거둘 수 없었습니다. 화면 위의 글자들이 어머니의 목소리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이옥순 선생님을 만났어. 네가 다른 남자의 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엄마와 너를 함께 받아주셨어. 이풍주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알고 계셨어? 이풍주는 한 줄 한 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어머니의 글은 감사와 미안함으로 가득했고
중간중간 글자가 번진 듯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풍주는 파일을 저장하고 USB를 뺀 뒤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풍주는 일기의 마지막 줄을 아직 읽지 않은 채 컴퓨터를 닫았습니다. 그것은 강세에게 보내는 글이었고 자신이 먼저 끝까지 읽을 권리가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풍주가 USB를 쥔 채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강세를 찾아야 해. 선생님은 너를 낳자마자 자신의 호적에 올려주셨어. 친아들이라고 했어. 병원에서도 동네에서도 누구에게도 한 번도 다르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 엄마는 그 마음에 평생 빚을 졌어. 이풍주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옥순이 결혼을 재촉하며 투정을 부리고 제기차기를 가르치며 진솔을 웃기고 집을 나가겠다고 으름장을 놓던 모습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소란 뒤에 이런 비밀이 있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풍주에게도 부탁해. 동생을 잘 봐달라고. 풍주는 엄마가 못다한 것을 대신해줄 수 있는 아이야. 엄마는 풍주를 늘 믿었어. 이풍주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에게 이강세를 부탁한다는 말을 일기에서 여러 번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강세야, 미안해. 엄마가 더 일찍 이야기를 해줬어야 했는데 용기가 나지 않았어. 선생님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버지라는 건 네가 나중에 꼭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이풍주는 마지막 줄을 읽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화면에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옥순이 평생 이 비밀을 안고 살아왔다는 것, 자신에게도 이강세에게도 한 번도 내색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이풍주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대단한 분이시다. 하지만 동시에 이풍주의 머리 한쪽에서는 다른 생각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일기가 사실이라면 이강세와 자신은 어머니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다른 사이였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이강세는 이옥순의 친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곧 이강세와 자신이 생물학적으로 아무런 혈연 관계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이풍주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신이 강마리의 생부라 해도 이강세와 강마리 사이에는 혈연적 장벽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강세가 스스로 세운 벽, 삼촌과 조카가 된다는 공포가 처음부터 근거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풍주가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강세는 이걸 모르고 있어. 이풍주는 외투를 집어들고 연구실을 나섰습니다. 이강세를 반드시 찾아야 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때렸지만 이풍주의 걸음은 빨라지기만 했습니다. 강마리가 전화 너머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선배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이풍주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지만 내가 찾아볼게. 걱정하지 마. 강마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교수님한테까지 연락이 안 되면 정말 어디 간 거예요? 이풍주는 전화를 끊고 차에 올랐습니다. 먼저 이강세가 자주 가던 농구장을 들렀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병원 옥상도 근처 카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풍주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한 장소가 떠올랐습니다. 이풍주가 핸들을 꺾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거기밖에 없지. 이풍주가 도착한 곳은 어머니의 납골당이었습니다. 언덕 위 납골당은 이른 아침이라 인적이 없었고 찬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풍주가 계단을 올라 안으로 들어서자 복도 끝에 웅크린 사람이 보였습니다. 이강세였습니다. 이강세는 어머니의 봉안함 앞에 주저앉아 있었고 턱 밑까지 자라난 수염과 충혈된 눈이 며칠간의 고통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풍주는 소리 없이 다가가 이강세의 옆에 앉았습니다. 이강세가 고개를 들어 형을 바라봤습니다. 이강세의 눈에는 분노도 원망도 아닌 극도로 지친 사람의 공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풍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어머니의 이름이 새겨진 봉안함 앞에서 한참 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납골당 안의 공기는 차갑고 고요했으며 간간이 바깥에서 새소리만 들려왔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이풍주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풍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게 하나 더 있었어. 이강세가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뭔데? 이풍주가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보이며 답했습니다. 어머니가 너한테 쓴 일기야. 숨겨진 파일이 있었어.
이강세가 USB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형이 읽었어? 이풍주가 솔직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강세한테 보여줘야 해서 읽었어. 미안해. 이강세는 USB를 받아들었지만 바로 열어볼 기력은 없어 보였습니다. 이풍주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풍주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급하지 않아. 준비되면 읽어. 이강세가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 나 알아. 이풍주가 이강세를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이강세가 고개를 숙인 채 이어 말했습니다. 형이 말이 생부라는 거. 이풍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짐작은 했지만 이강세의 입에서 직접 나오니 무게가 달랐습니다. 이강세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검사했어. 형이 마시고 버린 컵이랑 말이 칫솔로. 친자 관계가 성립한다고 나왔어. 이풍주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마리한테 헤어지자고 한 거야? 이강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의 딸이면 나한테 조카잖아. 삼촌이 조카랑 어떻게 사귀어? 이풍주는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리고 이강세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풍주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기를 읽어야 해. 네가 생각하는 그 벽은 처음부터 없었어. 이강세가 의아한 눈으로 형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풍주가 USB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읽어보면 안다. 나도 새벽에 읽고 여기로 바로 왔어. 이강세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배터리가 방전된 상태였습니다. 이풍주가 자신의 노트북을 차에서 가져왔고 납골당 로비의 콘센트에 연결했습니다. 이강세가 USB를 꽂자 파일이 열렸고 이풍주가 암호를 불러줬습니다. 이풍주가 말했습니다. 네 생년월일 6자리야. 이강세는 숫자를 입력했고 화면에 어머니의 글이 나타났습니다. 이강세는 첫 줄을 읽는 순간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강세야,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네 곁에 없겠지. 이강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풍주는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며 이강세가 한 줄 한 줄 읽어나가는 동안 어깨에 손을 얹어두었습니다. 이강세가 화면을 바라보며 울먹였습니다. 아버지가 알고 계셨어? 처음부터? 이풍주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어머니 글에 따르면 그래. 아버지는 처음부터 알고 너를 받아들이셨어. 이강세가 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나한테 한 번도 내색 안 하셨어. 단 한 번도. 이풍주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내색할 이유가 없으셨겠지. 아버지한테 너는 처음부터 친아들이었으니까. 이강세는 일기를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어머니가 이옥순에게 평생 빚을 졌다는 문장에서는 가슴을 움켜쥐었고 풍주에게 동생을 잘 부탁한다는 대목에서는 옆에 앉은 형을 바라봤습니다. 이풍주의 눈도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이 왔습니다. 강세야, 미안해. 선생님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버지라는 건 네가 나중에 꼭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이강세는 화면 앞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윽고 노트북을 닫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충격, 배신감, 슬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떤 안도감까지 복잡한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이풍주와 친형제가 아니라는 사실은 곧 이풍주가 강마리의 생부라 해도 자신과 강마리 사이에 혈연적 장벽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강세가 오랫동안 울다가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형, 그러면 나랑 형은? 이풍주가 이강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피로 맺어진 사이가 아니어도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너는 내 동생이고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야. 이강세가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나랑 마리도. 이풍주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 이강세는 형의 어깨에 이마를 기대고 또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풍주는 동생의 등을 가만히 두드려주며 납골당의 고요 속에서 어머니의 마지막 당부를 되새겼습니다. 이강세가 형을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형은 안 들어가? 이풍주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너와 아버지 이야기야. 나는 여기서 기다릴게. 이강세가 고개를 끄덕이고 대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을 지나 거실로 들어서자 이옥순이 LP 위에 바늘을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이옥수는 이강세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며칠 만에 나타난 아들의 수염과 충혈된 눈을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이미 모든 걸 알아챈 얼굴이었습니다. 이옥순이 LP를 멈추며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일기가 있었나 보구나. 이강세가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이옥수는 짧게 한숨을 쉬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강세도 맞은편에 앉았지만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옥수는 한참 동안 아들의 숙인 머리를 바라보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옥순이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데려온 건 사랑이었어. 한 번도 후회한 적 없다. 이강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옥순의 얼굴에는 후회도 변명도 없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을 넘기듯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옥순이 이어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가 처음 왔을 때 배가 이만큼 나와 있었어. 그 사람이 나한테 말했지. 이 아이는 다른 사람의 아이라고. 데려갈 수 없으면 이해한다고. 이강세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옥순이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는 줄 아냐. 아이가 누구 아이든 상관없다고 나한테 오면 내 아이라고 했어. 이강세가 주먹을 떨며 말했습니다. 왜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이옥순이 이강세를 똑바로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너는 내 아들이야. 그게 전부야. 이강세는 아버지 앞에서 다시 한번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옥수는 아들의 자리로 다가가 이강세의 머리를 천천히 쓸어내리며 물었습니다. 이옥순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가야 할 사람이 있지 않냐? 이강세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진기식이 회의실에서 사무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이풍주 교수 병동 출입은 주치의 환자에 한해서만 허용해. 그 외 접근은 전부 차단해. 사무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솔 환자의 주치의는 이풍주 교수인데 이식 준비 중에 주치의를 교체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진기식이 이를 악물며 답했습니다. 이식은 다른 병원에서 진행할 수도 있어. 송미령 이사가 뉴욕 골수은행에 의뢰해둔 게 있다고 했으니까. 하지만 송미령의 뉴욕 골수은행 이야기가 처음부터 거짓이었다는 사실은 아직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문숙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송미령의 과거 거래 기록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뉴욕 골수은행에 실제로 의뢰가 들어간 적이 있는지, 송미령이 제시했던 서류의 출처가 어디인지 하나하나 확인하는 중이었습니다. 문숙희가 전화를 끊으며 혼잣말했습니다. 뉴욕 쪽에 진솔 이름으로 의뢰된 건이 하나도 없어. 처음부터 없었던 거야. 한편 이풍주는 차 안에서 이강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강세가 대문을 열고 나왔을 때 이강세의 얼굴은 들어갈 때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은 여전히 부어 있었지만 턱선이 단단해져 있었고 걸음에 힘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이강세가 조수석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형 고마워. 이풍주가 시동을 걸며 물었습니다. 어디로 갈 거야? 이강세가 앞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마리한테. 이풍주가 차를 출발시키며 말했습니다. 가는 길에 면도 좀 하고 가. 이강세가 처음으로 작게 웃었습니다. 이풍주도 백미러를 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오랜만에 가벼운 공기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풍주의 머리 한쪽에서는 진기식의 움직임이 계속 신경 쓰이고 있었습니다. 엄기분이 의식을 되찾기 전까지 진기식을 견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고 진솔의 이식 일정이 늦어지면 상태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었습니다. 이풍주는 핸들을 잡은 채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풍주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진솔이를 먼저 살려야 해. 나머지는 그 다음이야. 강마리는 며칠 만에 나타난 이강세를 보고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이강세의 얼굴에는 수염 자국과 잠 못 잔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눈빛은 전과 달랐습니다. 도망치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이강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말이야. 강마리가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사라지면 어떡해. 이강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전부 다 얘기할게. 두 사람은 안수선의 방 안으로 들어갔고 안수선은 눈치를 보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안수선이 나가면서 이강세에게 조용히 한마디 했습니다. 안수선이 이강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강세 선배, 이번에 제대로 얘기 안 하시면 저한테도 혼나는 거예요. 이강세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수선이 문을 닫고 나간 뒤 이강세는 강마리 앞에 앉아 모든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강세가 강마리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마리야, 너의 생부가 밝혀졌어. 진기식 교수님이 아니야. 강마리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그건 나도 알아. 적합도 검사 때 이풍주 교수님한테 들었어. 이강세가 숨을 깊이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생부가 형이야. 이풍주 교수님이 너의 아버지야. 강마리의 표정이 얼어붙었습니다. 입술이 벌어졌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강세는 기다렸습니다. 강마리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이? 이강세가 고개를 끄덕이며 이어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망친 거야. 형의 딸이면 나한테 조카니까. 삼촌이 조카랑 사귀는 거라고 생각했어. 강마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헤어지자고 한 거야? 이강세가 강마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아니었어. 나랑 형은 친형제가 아니었어. 강마리가 혼란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강세는 어머니의 일기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어머니가 첫 남편의 아이를 임신한 채 이옥순을 만났고 이옥순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이강세를 친아들로 키웠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이강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랑 형은 피가 섞이지 않았어. 그러니까 너랑 나 사이에 아무 문제 없어. 강마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앞으로 기울여 이강세를 안아줬습니다. 강마리가 이강세의 얼굴을 두 손으로 잡으며 말했습니다. 다시는 혼자 결정하지 마. 도망치지도 말고. 이강세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약속할게. 강마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선배가 사라졌을 때 나 진짜 무서웠어. 선배가 싫어져서 떠난 줄 알았거든. 이강세가 강마리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니야. 너 없이는 못 살아. 그때 이강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표독이었습니다. 표독이가 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강세 선생, 진솔이 상태가 또 나빠졌어요. 합병증이 번졌다고 이풍주 교수님이 바로 오라고 합니다. 이강세가 벌떡 일어나며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갑니다. 두 사람은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풍주는 이미 진솔의 병실에서 차트를 검토하고 있었고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풍주가 이강세와 강마리를 보자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풍주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합병증이 번져서 이식 시기를 앞당겨야 해. 쇼크 위험 약품 대체제를 어제 유럽 쪽에서 확보했어. 오늘 밤에 도착할 거야. 이강세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식은 언제? 이풍주가 답했습니다. 약품 도착하고 최종 크로스 매치 확인되면 바로 들어가야 해. 이틀 아니야. 그때 진기식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진기식은 이풍주에게 다가가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진기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식은 다른 병원에서 해도 돼. 뉴욕 골수은행에서 맞는 골수가 나올 수 있어. 그때 윤원경이 병실 안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윤원경의 얼굴에는 며칠간의 고통이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은 분명했습니다. 윤원경이 진기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이풍주 교수를 믿을게. 진솔 이식을 여기서 해달라고 부탁할 거야. 진기식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 뭔 소리야? 윤원경이 이풍주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우리 진솔 부탁드립니다. 이풍주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기식은 아내의 태도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윤원경이 처음으로 진기식의 편에서 벗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병실 안에서 진솔이 약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진솔이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왜 울어요? 진기식이 아들 곁으로 다가가며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안 울어. 엄마가 감기 걸려서 눈물이 나는 거야. 문숙희가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확인했어요.
뉴욕 골수은행에 진솔 이름으로 의뢰된 건이 단 한 건도 없었어요. 이풍주가 서류를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확실해요? 문숙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뉴욕 쪽 담당자한테 직접 확인했어요. 송미령이 보냈다는 의뢰서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거짓이었어요. 이풍주는 서류를 천천히 넘기며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송미령이 진솔의 골수를 미끼로 윤원경과 진기식을 조종해온 전체 그림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풍주가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진기식한테 직접 보여줘야겠어요. 문숙희가 주저하며 말했습니다. 지금 진기식 부원장은 임시원장 행세를 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풍주가 서류 봉투를 들고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알아야 해요. 아들 목숨이 걸린 건데 거짓 위에 판단을 세워두면 안 돼요. 이풍주는 진기식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진기식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고 이풍주가 들어오자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이풍주가 서류를 진기식 앞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봐. 진기식이 서류를 펼치며 물었습니다. 이게 뭔데? 이풍주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송미령이 뉴욕 골수은행에 의뢰했다는 건 처음부터 없었어. 진솔 이름으로 접수된 건이 단 한 건도 없어. 진기식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류를 읽어내려가는 동안 진기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진기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나한테 뉴욕에서 맞는 골수가 나올 수 있다고. 이풍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없었어. 송미령은 진솔을 미끼로 너를 움직인 거야. 진기식이 서류를 내던지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진솔은 어떡하라고. 이풍주가 진기식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강마리가 있어. 반일치로 이식이 가능해. 내가 대체제까지 확보했어. 지금 진솔을 살릴 수 있는 건 이 병원이야. 진기식은 주먹을 떨며 한참을 서 있다가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계산적으로 살아온 사람이 자신이 이용당했다는 사실 앞에서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자신이 저지른 위임장 조작과 배임 행위를 되돌릴 수 없다는 것도 깨닫고 있었습니다. 진기식은 임시원장직에서 해임됐습니다. 검찰 조사가 시작됐고 김 비서의 증언이 결정적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김 비서는 진기식의 지시로 엄기분 원장의 위임장에 직인을 찍어 발송했으며 위임장의 수신인이 이풍주에서 진기식으로 변경됐다는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문숙희도 송미령과 진기식 사이의 거래 기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재판은 수개월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법정에서 진기식은 마지막 진술을 했습니다. 진기식이 법정에서 말했습니다. 아들을 살리려 했을 뿐입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수단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사문서위조와 배임의 혐의가 명백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정 밖에서 윤원경이 진솔을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진솔이 엄마의 눈물을 손으로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진솔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금방 올 거예요. 윤원경이 아들을 더 꽉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아빠 금방 와. 이풍주는 법정 복도에서 문숙희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문숙희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문숙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의대 동기가 법정에 서는 걸 볼 줄은 몰랐어요. 이풍주가 먼 곳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나도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이풍주의 머릿속에는 진기식이 처음 엄병원에 들어왔을 때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야심차고 계산적이었지만 진솔 앞에서만은 다정한 아버지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송미령은 한국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채 출국을 시도했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여권을 내밀었지만 출국금지 상태라는 안내가 떴고 그 자리에서 체포됐습니다. 송미령이 연행되는 모습을 뉴스 카메라가 비췄고 이풍주는 연구실 TV를 통해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이풍주가 TV를 끄며 말했습니다. 이제 병원을 원래대로 돌려놓을 차례입니다. 문숙희가 이풍주 옆에서 서류를 정리하며 답했습니다. 원장님이 깨어나셔야 정식 절차가 진행돼요. 임시운영위원회를 먼저 구성하는 게 좋겠어요. 이풍주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원장님 상태가 호전되고 계시니까 곧 가능할 겁니다. 한편 윤원경은 진기식이 연행된 뒤 진솔의 병실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진솔은 엄마에게 아빠가 왜 안 오냐고 물었고 윤원경은 아빠가 출장을 간 거라고 둘러댔습니다. 진솔이 그래도 전화는 올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따지자 윤원경은 고개를 돌려 눈물을 감췄습니다. 엄기분의 딸로서 병원장의 후계자로서 살아온 윤원경의 세계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솔이 곁에 있는 한 무너져 내릴 수는 없었습니다. 윤원경이 진솔의 이마를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아빠한테 전화해달라고 엄마가 말해놓을게. 진솔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네, 아빠한테 빨리 나을 거라고 전해줘요. 윤원경의 입술이 떨렸지만 웃어 보였습니다. 그래, 전해줄게. 주시라가 병실 앞에서 윤원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시라는 도시락을 들고 있었고 윤원경이 나오자 말없이 건넸습니다. 윤원경이 도시락을 받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마워. 주시라가 짧게 답했습니다. 먹어? 쓰러지면 진솔이가 더 불안해해. 윤원경이 고개를 끄덕이며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긴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이풍주가 엄기분의 침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원장님 정신이 드십니까? 엄기분이 약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솔이는? 이풍주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이식 준비 중입니다. 강마리의 쇼크 위험 약품 대체제를 확보했고 이식 일정을 잡았습니다. 엄기분이 눈을 감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구나. 이풍주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원장님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엄기분이 눈을 뜨며 이풍주를 바라봤습니다. 이풍주는 진기식의 위임장 조작과 해임, 송미령의 체포까지 간략하게 보고했습니다. 엄기분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졌지만 놀라는 기색은 크지 않았습니다. 엄기분이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어. 이풍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원장님이 쓰시던 위임장 수신인이 제 이름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엄기분이 이풍주를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맞아. 쓰러지기 전에 너한테 맡기려고 했어. 이풍주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엄기분은 퇴원 후 기자회견을 열어 병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풍주를 새로운 병원장 직무대행으로 지명했고 재단 이사회의 인준을 받았습니다. 이풍주의 첫 번째 공식 결정은 진솔의 골수이식을 직접 총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식 전날 밤 강마리는 주시라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시라가 강마리의 머리카락을 빗겨주며 물었습니다. 주시라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마리아, 무섭지 않아? 강마리가 엄마의 손을 잡으며 답했습니다. 조금 무서워. 근데 진솔이가 빨리 나았으면 좋겠어. 주시라가 강마리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말이 언제 이렇게 컸어? 강민보가 문 앞에 서서 모녀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강민보가 안으로 들어와 강마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강민보가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마리아, 아빠가 여기 있어. 강마리가 아빠의 손을 꽉 잡으며 답했습니다. 알아요, 아빠. 윤원경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시라야. 주시라가 옆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응. 윤원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리한테 고마워. 진심으로. 주시라가 윤원경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답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낫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좀 나아지자. 윤원경이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민보와 이옥순이 나란히 복도를 걸어왔습니다. 이옥순은 묵주를 손에 쥐고 있었고 강민보는 이옥순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민보가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다 잘 될 겁니다. 이옥순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래야지. 두 아이 다 무사해야지. 윤순애도 복도 끝에서 느린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윤순애는 주시라 옆에 앉으며 아무 말 없이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이강세와 표독이 안수선이 수술실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안수선이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자 표독이가 옆에서 한마디 했습니다. 표독이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안간호사 손톱 물어뜯으면 감염 위험이에요.
안수선이 표도기를 노려보며 답했습니다. 도기쌤, 지금 그게 중요해요? 표도기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긴장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이강세는 수술실 문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안에서 이풍주가 집도를 시작했습니다. 강마리의 골수 채취가 먼저 진행됐고 쇼크 위험 약품을 대체해 안전하게 이식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이어서 진솔에게 조혈모 세포가 이식됐습니다. 이풍주의 손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고 수술팀 전원이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했습니다. 3시간 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풍주가 마스크를 내리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모든 시선이 이풍주에게 집중됐습니다. 이풍주가 말했습니다. 이식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두 사람 다 안정적입니다. 윤원경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주시라가 윤원경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강민보는 이옥순에게 몸을 기대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강민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 잘 됐습니다, 선생님. 이옥순이 눈시울을 붉히며 답했습니다. 그래, 다 잘 됐어. 진솔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요? 윤원경이 눈물을 참으며 답했습니다. 그래, 괜찮아. 우리 소라 정말 잘했어. 진솔이 고개를 돌려 옆 침대를 바라봤습니다. 강마리가 링거를 맞은 채 누워있었고 눈을 떠서 진솔을 향해 약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진솔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리 누나가 최고예요. 강마리가 겨우 웃으며 답했습니다. 소라, 빨리 나와서 제기차기 연습하자. 진솔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삼촌한테 2차 테스트 합격시켜줘야 하는데 빨리 하고 싶어요. 이강세가 병실 문 앞에서 이 대화를 듣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표도기가 옆에서 이강세의 팔꿈치를 쿡 찌르며 말했습니다. 표도기가 작게 말했습니다. 이강세 선생, 제기차기 실력이 그 모양이면 또 불합격이에요. 이강세가 피식 웃으며 답했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쳐주세요. 이옥수는 병실 밖복도에서 진솔의 밝은 목소리를 듣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윤순애가 옆에 다가와 나란히 섰습니다. 윤순애가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아이 목소리가 살아났네. 이옥순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살아나야지. 아직 할 일이 많은 아이인데. 그날 저녁 이풍주가 주시라에게 연락했습니다. 이풍주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시라씨 할 이야기가 있어요. 만날 수 있어요? 주시라가 잠시 침묵한 뒤 답했습니다. 병원 앞 벤치에서 기다릴게요. 주시라는 외투를 걸치고 병원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낙엽이 바람에 흩날렸고 주시라는 두 손을 모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풍주가 병원 정문을 나서며 걸어왔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간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주시라도 그 모습을 보고 자연스럽게 웃음이 번졌습니다. 이풍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라씨, 강마리가 내 딸이에요. 주시라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눈동자가 한번 크게 흔들렸지만 곧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놀라움보다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주시라는 이풍주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봤습니다. 강마리를 처음 안아줬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고 강마리가 자라면서 누구를 닮았는지 알 수 없던 눈매와 인매가 이풍주와 겹쳐졌습니다. 주시라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쩐지? 이풍주가 물었습니다. 화나지 않아요? 주시라가 고개를 젓으며 답했습니다. 화가 나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보다 마리가 교수님 딸이라는 게 이상하게 마음이 놓여요. 이풍주가 눈시울이 붉어지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주시라가 이풍주의 손을 잡으며 답했습니다. 교수님도 몰랐잖아요. 아무도 몰랐어요.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병원 건물의 불빛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고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이풍주가 주시라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강마리의 아버지로서도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주시라가 이풍주를 바라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약속이에요. 이풍주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약속이에요. 그 시각
병원 옥상에서 강마리와 이강세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해가 지는 하늘이 붉은빛에서 보랏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고 찬 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흩트렸습니다. 강마리가 난간에 팔을 기대며 멀리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이강세가 강마리 옆에 서며 말했습니다. 마리야, 앞으로는 절대 도망 안 칠게. 강마리가 이강세를 돌아보며 답했습니다. 도망치면 내가 찾으러 간다. 이강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알아. 그래서 더 못 도망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오랫동안 흔들려왔던 두 사람의 세계가 비로소 제자리를 찾은 순간이었습니다. 병원 정문 앞에서 강민보가 멀리서 옥상 위에 두 사람과 벤치 위에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옥순이 느린 걸음으로 다가와 강민보 옆에 섰습니다. 강민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걱정 없겠습니다. 이옥순이 윤순애와 나란히 앉으며 말했습니다. 젊은 것들이 좋겠어. 윤순애가 코끝을 붉히며 답했습니다. 좋긴 뭐가 좋아. 아직 갈 길이 먼데. 이옥순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좋은 날이야. 가로등 불빛 아래 두 세대의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5해 전 바닥에 떨어졌던 이름표 하나가 만들어낸 기나긴 회오리가 마침내 잦아들고 있었습니다.